안녕하십니까. 뉴욕 월가에서 중국으로 달러화가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수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이 장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4월 24일 이슈 방담 265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중국으로 달러화가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가가 중국에서 민영중앙은행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과 부채 포화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가는 2020년부터 중국에게 달러화를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월가의 유대계 자본이 중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 함정에 빠뜨려서 중국의 민영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중국과 대만에게 거액의 전쟁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장거리 미사일의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소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제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욕 월가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1,110억 달러에 관해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붉은 선은 중국 은행들의 외환 거래와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행한 외환 거래 총액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 두 선은 대체로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선이 올라가면은 녹색 선도 올라가고 붉은색 선이 내려가면 녹색 선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붉은 선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 녹색 선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두 선의 차이, 이 두 선의 갭은 중국에게 달러화가 대대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중국으로 거액의 달러화 유입에 관해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월가의 거대한 자본 세력이 사실상 성장을 멈춘 중국 경제에 거액의 달러를 보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그렇습니다. 네가 중국에 가봤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중국에 가봐도 중국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춘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공식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만 하면 밖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중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멈췄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둘째, 부채 포화, debt saturation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췄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운데 여기 이걸 디바이스 오 시스템, 이걸 경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에 인풋이고 오른쪽에 아웃풋 생산입니다. 왼쪽에 투입과 오른쪽에 생산입니다. 우리는 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투입,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이 생산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시스템의 효율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의 효율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 투자로 시스템의 효율, 즉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총요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경제 성장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의 효율적 투입을 전혀 기대할 수는 없으나 노동의 효율적 투입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소련에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농촌에서 도시 제조업 부문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고 소련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농촌에서 도시 제조업으로 인구 이동이 종료되는 소위 레위스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소련 경제가 침체했고 총요소 생산성도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결국 1989년에 붕괴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7년경에 농촌에서 도시 제조업으로 인구 이동이 종료되는 레위스 포인트가 발생했고 총요소 생산성은 2011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GNS Economics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것입니다.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China. 중국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2011년부터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계속 지금까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간을 GNS Economics는 좀비피케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비화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 기간에 이윤을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 유럽,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비교해놓은 그래프입니다. 이 2011년부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보다는 훨씬 좀 덜하지만은 미국도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국도 경제 성장이 시원찮았던 것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영국의 민간 경제 분석기관 GNS 이코노믹스가 중국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때 이미 중국은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리세션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경기 부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의 깊은 축소를 막으려고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일부 주목할 만한 추세를 형성했는데 그것은 중국 GDP와 총부채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과 총부채는 매우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기간에는 부채가 증가할수록 GDP 성장률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2011년 이후에는 총부채와 GDP 성장의 상관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즉 2011년 이후 총부채는 계속 증가했으나 GDP 성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프입니다. 이 푸른색 선은 총부채, 토탈 데트 총부채이고 이 주황색 선은 GDP입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완만하지만은 총부채와 GDP 증가가 딱 붙어서 생겼는데 이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레위스 포인트가 발생한 2007년부터는 이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총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GDP가 증가하는 속도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1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떨어진 영역부터는 총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도 GDP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중국은 대규모의 신용을 발행해서 실물 경제에 신용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 중국은 기록을 깨는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부채 포화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채 포화란 가계와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신규 부채를 일으켜도 기존의 부채 서비스를 하고 나면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채 서비스란 원금과 이자를 청산하고 나면 신규 신용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경기 부양 때 발생한 대대적인 비생산적인 투자로 인해서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이 붕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은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규모 인프라 구조 건설과 투자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중국의 공식 예산 적자가 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의 적자를 포함해도 5% 정도, GDP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예산 적자가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의 적자를 합하면 무려 11%를 상회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2015년에 있었던 그런 식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중국은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과 부채 포화 때문에 GDP 성장이 멈췄거나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월가 유대계 거대 자본은 성장을 멈춘 중국에게 거액의 달러화를 계속 송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계 자본은 17세기부터 영국과 유럽에서 국왕과 정부를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 함정에 몰아넣고 부채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민영중앙은행을 설립했고 19세기에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도 국영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입니다. 저들은 중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중국과 대만에게 전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장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조만간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소모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